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좀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해보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권 한 권 책을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그저께 한 3일 됐나요? 교무실에 이제 일반의 김도윤 군이 책을 찾으러 왔는데 김도윤 군이 이 책을 신청했더라고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책.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 책이 교무실 제 책상 위에 저도 사놓고 안 읽은 책이 있었단 말이죠. 꽂아져 있었어요. 김도윤 군이 이 책을 찾아가길래 도윤아 나도 똑같은 책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책 읽으라고 맨날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저도 뭔가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김도윤 군하고 같은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주절주절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 수업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우연히 이렇게 서점에서 발견했을 때 제목부터 너무 끌려가지고 이렇게 바로 샀어요. 물론 이제 사놓고 안 읽고 있었긴 했지만 다른 책도 읽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읽고 있긴 했지만 제목부터 굉장히 매력적으로 끌렸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잖아요. 난 여러분도 이걸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이 막 훅훅 자기 치고 들어오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또 세상 일도 그렇고 너무 훅훅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영역을 침범당하고 이렇게 위축되고 이럴 때 우리가 소리 지르고 싶은 게 제발 좀 가만 좀 놔도 아무도 들어오지 마. 뭐 그래서 자기 울타리를 지키고 싶은 욕망은 정말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건 여러분이나 또 어른인 저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늘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는 우리 영역을 되게 지키고 싶죠. 그래서 이제 제목부터 엄청 끌렸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석균이라는 아이인데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입니다. 이 석균이한테 좀 어쨌든 비극이 생기는데 10개월 전에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석균이는 유독 엄마랑 애착 관계가 심해가지고 엄마가 죽고 난 이후로 모든 세상 일에 대한 의미를 잃어요. 그래서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고 또 세상에 나가서 뭔 일을 해야 하는 것에 하여튼 모든 흥미와 의욕, 의미 이런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학교도 당연히 그만두고요. 그래서 석균이는 엄마가 죽은 후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지요. 히키고모리가 돼요. 그래서 누구도 그 집에 엄마의 흔적이 있는 이 집에 어떤 제3의 누구도 들어오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빠랑 단 둘이 이제 살게 되지요. 아빠는 석균이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석균이도 아빠 성격을 되게 싫어해요. 아빠가 막 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성격이거든요. 석균이 엄마는 좀 다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성격인데 아빠는 자기 고집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성격이라 아빠랑도 엄청 트러블이 있었고 아빠는 이제 석균이한테 어쩔 줄 모르고 이제 둘이 쩔쩔매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이 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막 이 집에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자기 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같이 살게 돼요. 나중에 소설을 읽다 보면 이 할머니가 처음부터 석균이를 우연찮게 보고 석균이의 상태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죠. 저 아이는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막 좀 고집 부리면서 억지스럽게 밀고 들어가서 셋이 살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야 원래 전혀 모르던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석균이하고 셋이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좌충우돌 우당탕탕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소설은 한 59쪽부터 갑자기 확 재밌어져요. 왜냐면 59쪽에 웬 소포가 하나 오는데 이름을 기억해 보세요. 최형은이란 사람이 소포로 보냅니다. 근데 석균이로서는 최형은이를 전혀 몰라요. 기억도 안 나고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최형은이가 어떤 소포를 보냈는데 그 소포를 뜯어보니까 엄마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이 있었던 거죠. 엄마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 현장에서 그 핸드폰을 찾을 수 없어서
도대체 엄마 핸드폰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을 수 없다가 포기했던 건데 10개월이 지난 후에 최형은이라는 사람이 그 핸드폰을 보내온 거예요. 그 엄마 핸드폰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열어보니까 최형은이가 석균이한테 보낸 메시지가 임시 저장으로 돼 있었는데 뭐라고 메시지가 돼 있었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너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겠지? 이걸 보는 순간 석균이는 뭔가 엄마의 죽음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되게 잘못을 했나? 하여튼 이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석균이한테 엄청 감정이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석균이는 직관적으로 이 일을 파헤쳐 가다 보면 자신의 찐 모습하고 이렇게 직면한다는 것을 예감을 합니다. 근데 그 자기의 찐 모습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겠죠. 뭔가 추악하고 자기도 외면하고 싶었던, 부인하고 싶었던 그런 자신의 찐 모습이겠죠. 사실은 이런 찐 모습이 있을 거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째요? 가보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가서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또 그것으로부터 막 도망가고 싶은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석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석균이가 이 미스테리, 이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가느냐가 이 소설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더 얘기하는 것은 스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는 그만하겠지만, 그래서 이 소설은 읽다 보면 상당히 몰입감도 있고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3일 만에 다 읽어버렸을 정도니까 상당히 재밌게 읽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한마디만 하자면, 이 소설에서는 그렇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무심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읽다 보면 필연적으로 독자들도 자기 자신의 상처와 직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줬던 상처, 아니면 자기가 받았던 상처와 직면을 하고 한 번쯤은 진지하게 되새김질을 하게 되죠. 저는 인간은 그 되새김질 속에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책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길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교무실에 와서 저에게 빌려 가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도 김남희 선생님이 이 책 한번 함께 읽어주고 뭐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톡으로 선생님 이 책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또 읽고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서 수업 시간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막 이렇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